그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복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판에 박힌 문제가 출제됐어요. 여기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요거예요. 자, 작년에 이게 2.5점짜리예요. 26회 때 2.5점짜리. 여기 하나 출제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작년에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봐봐요. 요게 뭐냐? 바로 청량입니다. 일단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청량을 해요. 자, 청량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있겠죠. A 조건. 요게 뭐예요? A가 뭐예요? 안 하는 거. 뭐라고 써놨죠? 허용 범위 이내. 그렇죠. 허용 범위 이내.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그랬죠. 지난달. 요거는 이제 네 번째 하는 거네요. 일단 쓰고 한번 보자고요. 복구.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는 요 세 개를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일단 두 문제가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네, 게시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 다 썼나요? 예,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제목이 뭐예요? 지적 공부의 복구잖아. 복구는 뭐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복구하는 데는 힘들죠. 근데 딱 그래요. 지적소관청한테 맡겨놔봐요.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발할 가능성이 없죠. 힘든데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발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남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읽어봐요. 시도지사 성인을 따지 않는다는. 이 성인을 여하는 것은 권한이 남발했을 때 하는 거거든. 권한이 남발했을 때. 먼저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 위에 뭐가 있죠? 시도지사. 위에 뭐예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요 권한이 남발하면 예승인을 얻어야 돼. 얘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예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얘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지번 변경이 있잖아. 지번 변경. 얘 같은 학교는 남발할 가능성이 있죠.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된다고. 축적 변경은 얘 같은 학교는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있도록 얘 권한을 남발하면 반출이 뭐예요?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첫 판칸 가봐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일부 전부가 멸실훼손될 때 교통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어때? X. 그게 작년에 한 개 지문 들어가서 2.5점짜리. 자, 고전직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료. 작년에 요 자료가 출제됐어요. 자료가. 그럼 자료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거기 첫 칸에 토지의 표시사항 줄쳐놔 봐요. 자, 첫 칸. 토지의 표시사항 찾았어요? 예, 그럼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놔요? 사실관계라고 적어놔요. 가로 열고 사실관계. 사실관계. 자, 그러면 사실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럼 1번은 외울 필요가 없네요. 지적공부 줄쳐놔봐요. 지적공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네요. 2번은 뭐예요? 흥량에 대한 결과도야. 결과도. 청량에 대한 결과도. 사실관계죠. 그러면 3번은 봐봐요. 거기 3번은 토지 이동 자리에다 행간평가나요. 토지 이동.
자, 그동안은 요거 3번이 참 많이 출제를 했어요. 토지이동 정리계리서를 뭐로 장난칠까요? 소유자 정리계리서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거. 소유자 정리계리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이동 정리계리서야. 그러면 그 옆에다 점 찍고 하나 더 써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써봐요. 그 밑에 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러니까 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없어요. 거기에다 X라고 써놓고. 그동안은 요거 이제 두 개를 장난을 많이 쳤었습니다. 지금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거든, 공법. 근데 토지이용계획에서 하나가 딱 나오는 데가 있었는데,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를 제한 나머지, 만약에 토지이동 계획확인서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X라고 잡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이제 하나 정리가 되고요. 자, 3번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사실 줄쳐놔봐요, 사실. 자, 5번은 지적공부 줄쳐놔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지적공부 줄쳐놔봐요. 그러면 다 뭡니까? 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토지의 표시가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다 뭘 하나 쑤셔넣어줬느냐.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의 수행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수행계획서는 아직까지 청량도 안 됐는데 수행계획서잖아, 계획서. 만약에 그거 문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복구자료니까 이미 복구하면 복구자료가 있으려면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문제도 공부 안 하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문제 풀어서. 문제 풀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소유자 줄 쳐놔봐요, 옆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야, 그러니까 권리. 그러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에 근거 자료냐? 거기 확정 판결 줄쳐놔봐요. 확정 판결. 그럼 확정 판결 줄쳐놓고 겉에다가 미등기라고 써요. 가로 열고 미등기.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잖아. 이미 등기가 돼 있어야 있겠죠. 가로 열고 기등기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꿔치기 한다고. 봐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등기의 근거자료는, 자, 기등기의 근거자료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야 한다. 어때요? X. 그게 이제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숙제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라는 말도 안 써서 숙지야, 숙지.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토지의 표시사항에서 특히 3번을 조심하라고요. 그동안 제일 이용 많이 한 게 토지 이동을 소유자 정리,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럼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된 게 봐봐요. 의 부분하고 그 자료가 두 문제 출제를 했어요. 2.5점짜리. 그러면 절차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약간 절차 부분은 봐봐요. 첫 번째 이제 봐봐요. 복구 자료 조사 했어요? 옆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복구 자료 조사서. 그 밑에는 대장이라고 써놔요. 자, 대장. 자, 약간 살을 붙여놔야 돼요. 복구 자료도 밑에다는 도자 동그라미, 도. 그래서 도, 위에다가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에다 면. 자, 그러면 복구 자료도의 근거 자료는 뭐다? 도면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제 문제 나가요. 지적공부 복구 시 대장의 근거 자료는 복구 자료도가 되고 도면의 근거 자료는 복구 자료 조사서가 된다. 어때? X. 그러니까 도하고 도. 요거는 그렇게 눈으로 익히라고 해요. 따로 외우지 말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해 뭐예요? 지적공부 복구 절차는 무진장 어려웠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그 옆에 복구 청량.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제 써놨으니까 읽어봐요. 복구 청량하죠. 원칙은 해야 안 해요? 하죠. A는 안 하죠. 언제? 허용 범위.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청량은 필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칙. 그러면 잠시 넘어갔다 다시 돌아와요. 자, 4번 지문을 봐봐요. 4번 지문. 자, 여기 뒷장에 뒷페이지에 4번 지문에 이제 지적 공부 복구의 경우 지적 청량은 읽어봐요. 필요하는 경우,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어때? X. 그러면 필요 없는 경우가 뭡니까?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많이 당해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어때요? X죠. 근데 이게 지금은 보여요. 근데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오면 안 보인다. 그러면 4번 끝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요. 4번 지문 끝에다가 지적 공부 복구 시 청량하여야 된다. 어때? X.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다 풀어요. 언제나 청량한다 이러면 보여. 언제나 때문에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지적 공부 복구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이름 보여요. 근데 여기에 5개 지문에 이렇게 나타나면 못 찾아낸다라는 거야. 못 찾아.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도 지문에, 이런 지문에 좀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지적 공부 복구시. 봐봐요. 청량한다. 이러면 O가 되잖아. 청량한다. 봐봐요. 원칙적으로 청량해야 하네. 하니까. 그렇죠. 청량한다. 그럼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청량하여야 된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야. 허용범위 인행적. 근데 이걸 다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시.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공부 복구는 읽어봐요. 청량.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복구 청량. 지적 청량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난주에 배웠던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뭐의 대상도 된다? 지적 청량의 대상도 된다는 거야. 복구 청량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근데 복구 청량. 자, 그러면 바로 밑에 복구사항 게시 며칠? 15일. 15일에다 행강 편잖아요. 이번에 따나건 모의고사는 30일 날짜로 장난을 쳐놨어요. 30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써놨던 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여기 뭐예요? 요거. 전자 동그라미 쳐놔요. 복구 전이야, 전. 다시 돌아오셔서 복구 전. 아까 써놨던 거예요. 복구 전. 만약에 복구 후면 이거는 X가 돼.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장난칠 수 있네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군구. 종류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시도라고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 돼. 시군구. 시도의 게시판.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공보로 장난치면 또 X가 돼. 시군구 공보. 이러면 틀려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밑 하면 또 또는으로 본치면 X가 돼. 또는이 나오면.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 방향을 생각해야 돼. 봐봐요. 시군구 게시판에만 10월 이상 게시한다. 그때 X.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며칠이에요? 15일, 30일이 아닙니다. 15일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도 장난칠 수 있어요. 요 15일은 무슨 신청기간? 이의신청. 그럼 게시기간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 X. 게시기간. 네. 그러니까 요 마지막 지문이 엄청나게 지금 7개 지문이 파생된다고, 이게. 자, 요 내를 이유로 건치면 X가 되겠죠. 여기 30일로 건치면 X겠죠. 요 미설 돈으로 건치면 X겠죠. 요걸 시도로 건치면 X죠. 게시판을 공보로 건치면 X가 돼요. 여기 복구 전이야, 복구 후야? 복구 전, 복구 후로 건치면 X. 이미 복구가 됐는데 무슨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시 와요. 이의신청은 그러면 게시기간 내라고 좀 살을 붙여요. 게시기간 내. 아까 봤던데 다시 절차도. 자, 거기 맨 밑에 있잖아요. 이의신청. 거기 게시기간 내라고 좀 붙이라고. 게시기간 내. 게시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 관청. 그것도 한번 눈여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의신청도 끝났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저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제. 자, 30페이지. 자, 30페이지는 이제 뭡니까? 나머지, 그러면 1번을 봐봐요. 1번. 지적공부의 복구란 천재지변 등으로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 관련 자료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자료 줄 쳐놔봐요. 그러면 관련 자료는 2개가 있었네. 아까 뭐예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뭐가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관련 자료. 그러면 2번을 갑니다. 2번은 부지적소관청 줄 쳐놔봐요. 살짝 줄 쳐놔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살짝 줄 쳐놔요. 지적공부를 복구하자 할 때 멸실 훼손 대비 지적공부 살짝 줄 쳐놔요. 지적공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 줄 쳐놔요. 토지의 표시를 박스를 쳐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중심키야.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문제 나가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변형하나 봐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훼손 당시 등기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의 자료에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복구한다. 그때 X.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의 근거는 지적공부가 되는 거지 등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맥을 잡으란 말이에요. 문장 자체를. 이 조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문이 빠져나가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지적공부를 등기부로 건치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는 뭐를 잡아야 돼?
토지의 표시 먼저 잡고 나중에 토지의 표시인데 거기가 소유자로 건치면 또 X가 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아까 뭐예요? 확정 판결과 아까 뭐예요? 등기사항증명서 즉 뭐다? 등기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니까 형님들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제. 어디를 맥을 잡고 어디를 숙지해서 어떻게 문제가 빠져나가는지 그걸 저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법에 다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 뭐예요? 우리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몇 문제예요? 200문제죠. 200문제잖아. 1차하고 2차하고 200문제죠. 그런데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100문제가 넘어.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아. 근데 왜 그러면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걸 자기가 파악을 못 할까요? 시험장 가면 땡! 종 울렸습니다. 막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일본 선수 달립니다. 1번 모르겠다. 2번 달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똑같은 문제 풀어도 똑같은 문제 갖다 놔도 똑같은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번 해봤어요. 심리적으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1번 문제 똑같은 문제. 저기 20번에 똑같은 문제. 40번에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놔서 사례 문제를 어떻게 얹혀놨느냐. 1번은 김씨, 씨, 박씨. 20번에는 방문의 가벌병정으로. 그러면 저 끝에 문제는 A, B, C로 갖다 놨어요. 이제 채점을 한번 해봐요. 제가 채점을 한번 해요. 이 사람은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1번은 X, 20번은 O, 그 다음에 저기는 X.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전부 X가 되든지, 전부 O가 돼야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보면 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뭔가 쫓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1번, 20번, 40번이 같은 문제면 1번 틀렸으면 2번, 20번도 틀려야 되고 40번도 틀려야 되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진짜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3번 봐봐요. 보면 3번은 벌써 이제 잡았네. 감 잡았네.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걸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포인트네.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하나 더 꼬아버려요. 아까 등기부는 기등기, 미등기. 기등기. 확정 판결은 미등기. 이걸 꼬아버린다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장난치느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가장 부합된다고 해서 지적공부를 복구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권리.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확정 판결.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 봐봅니다. 5번 찾았어요? 5번 지번.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가 부합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뭘 얻었어? 동의 동그라미 쳐놔봐요. 동의. 세상에 동의 얻어서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동의 얻어서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끝에 봐봐요. 있다야 없다야? 있다. 그래요. 있다로 없다로 건친다고. 있다로 없다. 아니 동의를 얻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게 문장이 맞냐 이거죠? 동의를 얻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그제. 그래서 그게. 자, 그러면 이제 6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네요. 봐봐요. 자, 제가 6번을 어떻게 읽나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연습하고 가죠. 복구 후에 복구 전에. 시도에 시근거에 게시판이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15일. 그 다음에 시의 신청 기간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어떻게 훔치나 봐봐요. 옴짝달짝도 못하게 훔칩니다.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 긴장해요. 복구한 때는 한때야 하려는 때야. 그래요. 한때 곤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는 거야. 한때가 아니라 하려는 때. 한자로 곤치면 복구 전이라는 거야. 전. 그렇죠. 전. 꼼짝 못한다. 옴짝달짝 못한다. 그러고 맨날 질문이 와요. 선생님, 뭐가 틀렸어요? 아, 거기가 틀렸다니까. 선생님 안 틀렸는데. 아니, 거기라니까. 한때야 하려는 때야. 하려는 때. 하려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시도에 시군거예요. 시군거 줄 서놔요. 게시판 따로 줄 서놔요. 미 따로 줄 서놔요. 15일 따로 줄 서놔요. 그게 다 장난칠 문장들이야. 그 기백이,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문제 하나 처리합니다. 요 7번 처리합니다. 7번 점은. 7번 점은 처리해요. 자, 그러면 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고 잘라봐요. 이 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 연명부의 공통점은 대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대장은 복구되고 잘라요. 잘라놓고
자, 잘랐어요? 잘라놨어요. 지적 도면이 줄쳐놔봐요. 지적 도면이 복구하지 아니거나. 지적 도면이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거기까지 줄쳐놔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거기까지 그게 주어야. 근데 축적 변경으로는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잡아요. 도시개발 사업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문장이야. 자, 이제 봐봐요. 자,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혁이 땅이야. 여기는 이동희 선생님 땅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학교는 윤지연이 땅이야. 여기는 뭐예요? 장재원 선생님 땅이에요. 그럼 몇 필지예요? 네 필지예요. 근데 이제 지적 공부가 없어져서 대장은 복구됐어. 자,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엎어 안 엎어? 엎었어. 뭐가 사라졌어? 경계가 사라졌잖아. 경계가 사라지니까 아직까지 경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복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끝으로 가봐요. 끝으로. 그러면 복구하지 아니한다. 어때? X. 뭐라고 써놨어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일 지저분한 문장이에요. 아니한다 틀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잡아내기, 이 조문 잡아내기가 제일 힘들어요. 요거는, 요 조문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도시계 축적 변경으로 잡으기는 뭐예요? 그거는 축적 변경에는, 봐봐요. 이게 축적 변경도 토지 표시가 바뀌거든. 그럼 토지 표시 중에 경계가 속한다라는 건 나옵니다. 아까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에만 등록되잖아. 오히려 축적 변경은 토지 표시 변경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도시개발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도시개발은 싹 갈아엎잖아. 싹 갈아엎죠? 뭐가 사라졌어요? 경계.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졌죠? 그럼 복구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안 하는 경우가 많겠네. 그러니까 하지 아니한다. 어때? X.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되게 지저분한 문장.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문장이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생각을 못하면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 100% 끝. 그렇죠. 그렇죠. 자, 거기 밑에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예.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3군데 나와. 3군데. 근데 3군데가 다 달라. 그래서 거기 하나 정리해놔요. 자, 크게 써요. 인터넷 홈페이지. 그렇죠. 자,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번에는 이제 시도지사 정리해 놨으니까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디에 나와요? 바보 같아요. 지금 배운 거 하나 나오잖아. 그렇죠? 뭐예요, 제목이? 지적 공부 복구. 그래서 1 지적 공부 복구에서 하나 나오네. 자, 지적 공부 복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시군구의 게시판 밑이에요 또는 이에요? 밑 인터넷 홈페이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느냐? 자, 통지 간주에서 하나 나와요. 통지 간주에서. 요거 이제 3개가 나와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방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썼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다 썼으면. 이건 누구예요? 읽어봐요. 이육사도 몰라요. 이육사.
이육사 이강록이죠. 시인이잖아요. 시인이잖아. 근데 왜 이육사요? 제수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개명 이름을 바꿨어요. 이육사로. 자, 이육사가 광양에서 목로와 H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로와 H였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러면 왜 재도전하느냐? 자, 여기 봐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있어요? 3번. 부연 설명할게요. 이 지적기준점 청량성과가 원래는 간보, 점 찍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여서 근데 통일화시켜버렸어요. 여기는 간보가 없어져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보 또는 이 인터넷 또는 이 미세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여기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네들이 전염이 돼서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다 했었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올해 재도전하는 겁니다. 재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적기준점의 청량성과의 것이는 읽어봐요. 간보 또는 안 미쳤어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근데 통지간주는 읽어봐요. 시군국. 여기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도야, 시도. 그 시도. 과거에 시도였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시군구로 바뀌어서. 그래서 16회 때 그래서 바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요걸 전적이 있어요. 요게 전적이. 그러면 시도의 공보 이러면 틀려요. 시군구야. 여기 공보예요, 간보예요? 그러면 시군구 게시판 이러면 틀린다고. 시군구 게시판이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이야. 자, 지적공부 복구는 뭡니까? 읽어봐요. 시군구, 뭐사? 게시판. 여기는 공보가 아니에요. 게시판입니다. 여기는 미시의 또는이에요. 미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붙어서 미선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또는이야. 이 또는과 미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법학에서는. 미선 동시에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뭐다? 요 3번이 개정이 돼서 작년에 얘네들이 전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 그래서 올해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지적기준점이 봐봐요. 몇 회 때 출제됐느냐? 개정되기 전에 24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24회 때 출제됐어요. 몇 회에 올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동시에 얘네들을 등달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출제될 시점이 아닌가 했는데 목로에 쳤는데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선생님 저는 이치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넘겨보자고요. 이제 페이지 잘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이제 순발력이 좌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냐면 저기 넘겨서 자, 쭉 한번 넘겨서 몇 페이지?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자, 빨리 찾는데 컨닝하려도 빨리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몇 페이지? 40페이지. 40페이지 보니까 거기 5절을 가봐요.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적정리의 통지. 그럼 맨 밑에 시기를 봐봐요. 미쳤나? 미치기가 아니라 방법을 봐봐요. 방법 찾았어요? 두 번째 칸. 방법 찾았어요?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있대 없대? 없는 경우에 이제 통지해야 되겠죠. 통지 간주로 보겠죠. 없는 동그라미. 그러면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신문 해당 뭐라고 써놨어요? 시군구의 뭐예요? 공보 뭐예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야. 여기 이제 하나 처리했나요? 여기 봐봐요. 통지 간주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찾았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45페이지 찾아봐요. 자, 45페이지 찾았어요? 자, 45페이지. 페이지 봐봐요. 페이지. 찾았어요? 맨 밑에 거기 총정리가 있어. 참고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째려봐. 째려보면 뭐가 보이는지 찾아봐요. 공보 또는 인터넷. 찾았어요? 예, 그거 형광펜 전화라고. 여기 원래 지적삼각점은 간보였고 나머지는 공보 또는 인터넷이었어요. 근데 자 이걸 다 통일화시켜줘서 공보 또는 인터넷. 이제 다 이치는 찾았네요. 어디에 나왔는지. 아주 좋아요. 다 따라와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읽어볼래?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청량성과 관련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시간부터 여기까지가 몇 문제? 세 문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세 문제 맞고 안 맞고 본인 책임이야. 이제 근데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하늘 아래 부끄러운 점 없이 정리된 겁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더 해보고 합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뭐 아무나 찍어볼게요. 예. 15일, 시군구, 게시판. 오케이. 그럼 순서대로 전, 시군구, 게시판 및 15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며칠 갈지 그게 이제 궁금이 돼요. 이제 이틀이 안 가요, 사람이. 자, 이틀은 가야 되는데 이틀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언제 걸 볼 걸 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걸 며칠 만에, 몇 시간에 볼 걸. 이걸, 자, 지적 1시간, 등기 2시간, 3시간 만에 초점 박사를 낼 걸 그렇게 반복을 익혀놓으라고. 자, 거목 언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목 언니. 58년 개띠. 참, 거목 언니가 있어요. 58년 개띠야. 58년 개띠. 거목이에요, 거목이. 자, 1차 합격했다가, 그 다음에 2차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 2차 동차 합격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1, 2차 동차 합격을 3년 했어요, 3년. 거목 언니가. 근데 봐봐요. 얼마나 1차 공부할 때 기본서를 요약집을 봤는지 요약집이 너덜너덜.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떨어져더라도 당연히 1, 2차가 된다고.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민법을 몇 시간에 봐요? 4시간 만에 봐. 민법 정책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2차가 된 거야. 1, 2차 같이 동차가 갖게 된 거라고. 민법 정책 1시간 만에 봐요. 물품. 민사통. 너덜너덜해요. 이때 1차 합격할 때, 그 정도로 너덜너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왜 2차는 왜 떨어졌어요? 바보예요. 바보. 밀렸었어요. 바보. 맨날 부모님한테 바보라고. 요즘 연락도 없어요. 왜 연락도 없어요? 중개업하거든. 정신이 없대요. 돈맛본이라고 그랬대요. 가끔가다 전화가 한 번 오거든. 왜 연락을 써요? 그랬더니 재밌어. 그래요. 재밌대요. 자, 재밌대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은 요 분이야. 뭐라고 써놨어요? 경찰서는 사모님이 있어. 사모님은 4년 만에 됐는데 저를 덜덜 볶은 사람이거든. 합격하고 나니까 연락 한마디가 없어요. 경찰서장님도 한번 만나서 우리 집사람 합격만 시켜주라고. 그럼 합격하고 나니까 깡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 보냈어요. 애한테 선물 하나 보냈어요. 뭐예요? 자전거 하나 보냈어요. 근데 자전거도 산 것도 아니야. 아파트를 가면서 거기 상품 그걸로 온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자전거도 며칠 타니까 꼼을 나봤어요. 꼼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파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상품을 하나 준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이 오니까 거기 찢은 자국이 보여요. 찢은 자국이.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그런 장면에서 본다면. 자, 그래서 이제 너덜너덜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봐봐요. 지적 공부를 받기려면 지금까지 너덜너덜 해야 된다고. 지금 뭔가 한 것만 계속 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봐도 돼, 안 봐도. 자, 제3장 무슨 이동이 나와 있어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갑니다. 그럼 봐봐요. 요렇게 나오는지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상.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토지는, 진짜 시험장 가면 토지이동이라고 읽으면 안 돼. 요 단어를 보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가장 중심키는 토지의 표시. 생각변 서나봐요.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제발 좀 다 맞아봐. 제발 좀 다 맞아봐요. 진짜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자, 분할은 토지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네. 그죠? 지목이 바뀌었는데, 뭐예요? 지목이 바뀌었는데, 그 토지 표시잖아. 무슨 변경이야? 지목 변경은 토지이동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합병 기타, 분할 아니다. 지목 변경. 전부 아니래요.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지목이 토지의 표시인데. 그러면 요거는 잘하더라고요. 자, 소유자 변경,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저기 타임머신 타고 25회 때로 가봐요. 25회 때 41번 문제가 요거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가. 4번에 소유자 변경. 요거네요.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는 왜 그래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외우는 게 이상한 거야. 외우는 게. 토지 이동 사유들은 토지 이동을 개념을 해서 사유를 유출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그럼 토지의 표시 특지만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아이고 토지의 표시가 또 뭐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 그죠? 말소, 해면성, 말소, 그죠? 해면성, 말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 우측에 봐봐요. 토지 이동에 해당되는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1번, 토지 소유자 변경. 2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3번은 토지 등급 변경. 밑에 박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뭐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 변경. 공통점은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야. 자, 우리 한국 사람 성격 급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2번을 체크를 잘해놔요. 2번. 그럼 2번은 시험장 가면 뭐로 보이느냐? 토지 이동처럼 느껴져. 봐봐요. 봐봐요. 여기 봐라. 뭐라고 써놨어요? 주소 변경.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죠. 근데 여기 읽어봐요. 토지 주소 변경이면 토지 이동이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잘 들어봐요. 국어 실력이에요.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이야. 소유자 주소 변경이잖아. 토지 주소 변경이 아니라 소유자 주소 변경이잖아. 고로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라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해서 착시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2번을 조심하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 풀어야죠.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당연히 눈에 소유자 변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 이거는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특히 요 2번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이제 조심해서 다뤄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3장에서, 제3장, 그러면, 제3장 제목 옆으로 가서 이제 요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요. 봐봐요. 요 관계를 감을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 제3장 토지이동 주변에 여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초공사 앞에 한번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이미 첫 시간에 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잡아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하나 써놓을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뭘 펼쳐봐야 되니까 요거는 좀 펼쳐봐요. 이미 한번 했던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고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결정은. 결정했죠? 누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요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거 이쪽으로 연결되네. 그렇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누가 나와야 돼?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 이동에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잡아낼 수 있네요. 시도지사. 그러면 토지이동은 얘가 결정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봐봐요. 24회 때 그냥 눈 감고도 찍을 수 있는 거. 지목 변경 시 관련된 설명경 틀린 것은. 자, 지목 변경 시 시도지사 확인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어때? X. 틀린다는 거야. 누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토지 표시 결정은 얘가 하는 거거든, 얘가. 왜 시도지사가 나오냐, 이 말이죠. 시도지사가. 토지.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나가면서 이제 토지 이동을, 실마리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토지 이동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뭐 생각나? 대장 그만하고요, 이제. 자로 등기촉탁이잖아. 등기촉탁. 등기촉탁이라는 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이라는 거네. 자, 사실관계 변동으로 연결이 되네요. 사실관계 변동.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읽어봐요, 이제.
분할은 봐봐요.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등기 적탁사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소유자 변경은 뭐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등기 적탁사유에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 아니야. 이동이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은 그러면 등기 적탁사유에서 제외 그렇게 나면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 아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한번 따져놓고 들어가야 돼. 요 관계를 이제 따져놓고 이제 들어가야 돼. 따져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또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신규 등록. 자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일까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원칙은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신청을 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직권정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권정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직권정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정정, 직권정리 이제 나오게 되네요. 요 관계가 베이스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베이스 깔아놓는 게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베이스를 깔아놓음으로써 암기가 다 돼버린 거야. 봐봐요. 등기 촉탁사유 다 해왔네. 토지 이동 사유 다 해왔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다 해왔네. 그럼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러면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주고 알아서 정리해주네. 무슨 정정? 직권정정, 직권정리. 근데 봐봐요. 그럼 소유자가 직권으로 했으면 소유자 알아 몰라? 그래서 이제 통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통지. 그렇죠.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 그렇죠. 통지해줘. 그러면 남정 통지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누구를 신청? 소유자. 신청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얼마나 쉽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너만 쉽다고 그러지 말고 요 관계를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요. 그러면 통지도 그러면 시기가 있겠죠. 통지 시기. 그럼 통지 시기는 뭐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15일. 15일이 필요하니까 날짜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죠. 불필요하니까 며칠이다? 7일이잖아. 그렇잖아요. 원래는 필요한 경우도 15일, 불필요한 경우도 15일. 그래서 요 15일이 불필요한데 기간이 길잖아. 그래서 개정돼서 7일로 바뀐 거야. 원래는 15일이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자, 읽어봐요. 토지 표시. 토지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며칠? 15일.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면 며칠이다? 15일이고 불필요하면 7일이다.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 안 해? 안 해. 그럼 신규 등록 시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없게. X 며칠? 7일. 그래서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고 요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통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요 소유자 주소를 모르겠네. 가실 없이 소유자를 모르겠네. 그래서 아까 통지 간주. 에라 모르겠다. 시군구 게시판에 시군구 게시판이야 공보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통지 대상 다 해왔네. 암기 다 됐네요.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것. 통지 대상은 뭐다? 주로 뭐다? 소유자가 모르는 게 통지 대상이라는 거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지금은 직권으로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요 관계에서.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정립을 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을 이제 배울 거고요. 그렇죠? 토지 이동 사유를 배울 거고, 뭐를 배워요? 등기, 적탁을 배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신청하는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무슨 정령? 직권.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네. 직권 정리. 그 다음에 뭐다? 통지.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 7일. 필요한 경우 15일, 불필요하면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 촉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뭐예요?
한 필지도 모르네, 이제. 자, 이렇게 나눴어요.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은 무슨 이동? 그럼 무슨 촉탁? 형태 촉탁. 그럼 며칠에 통제해줘야 돼? 15일. 아, 그렇네요.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네?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죠? 토지 이동이죠?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서 관청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다? 지적정리 통지로부터 며칠? 15일. 신청 의무. 얘가 토지 소유자가 요 지목 변경 신청 의무 기간은 60일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0일입니다. 요 소유자가 60일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적서 관청이 알아서 이제 정리해 들어가는 거야. 며칠이다? 신청은 며칠? 60일. 요거는 통지 시기는 15일. 요 15일하고 60일이 왜 나왔는지도 몰라. 요거는 신청 기간이고, 요거는 통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록전환시. 자, 등록전환시, 지적 등록전환시 통지 시기는 자,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어때? 넥스죠. 등록전환도 토지 표시 변경이 발생하잖아. 그럼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촉탁이 발생하네? 그럼 지적 등기 통지하고 며칠에 통지해야 돼요? 15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5일, 7일.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형님들보다 15일, 7일 하다가 요 7일하고 15일이 바꿔치기를 했어요. 과거에. 23회 때인가 바꿔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요 관계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럼 뭐예요? 자, 요 관계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저기? 국토교통부장.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서 관청이. 누가 결정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서 관청이 토지 표시를 결정해. 근데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직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직권 정리, 그러면 얘가 계획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그럼 직권 정리 이미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잖아.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서 뭐요? 지적 건물을 정리. 안 배우기는 뭘 안 배워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직권정리. 다 배웠다. 그럼 중요하다고 이제 별표 하나까지 해놨어요. 제 앞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따져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토지 이동의 기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도 안기 사이가 팍 줄어버린다고 이제 봐봐요. 자, 토지 이동 등록별 특성. 마지막에 봐봐요. 무슨 등록이 있어? 신규 등록. 며칠? 60일. 자, 청량해야 돼, 안 해? 해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자죠. 새로운 신자니까 지번이 없어져. 지번이 새로 생겨. 그럼 결번이 발생하지 않네. 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된다. 그럼 세상에 공짜로 하게, 공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내야죠. 자, 등록 전환은 봐봐요. 신청기간 며칠? 60일. 그러면 청량하고 결번도 발생하고. 결번이 왜 발생해요? 임에서 토로 가니까. 그렇죠? 등기 촉탁이 발생하고 지적정리 수수료. 자, 그러면 분할은 뭡니까? 세모죠. 세모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개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맨 결번이 없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 발생하죠. 그러면 합병은 세모 줄쳐놓고 청량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뭐예요? 자, 청량 안 하고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고 해면성 말소는 90일 행강편 닦아놔요. 며칠? 90일. 그러면 청량 안 한다. 일부에 대해서는 청량하죠. 일부는 왜 청량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일부라는 말을 썼는지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니아스 시케안이야. 니아스 시케안. 여기 이제 봐봐요. 이게 뭐예요? 항해야, 항해. 빨간 걸로 칠했기 때문에. 여기 A 토지예요. 그런데 육지가 바다로 돼서 이만큼 잠겨. 일부가 잠겼죠? 뭐가 있어? 경계. 그러니까 청량해줘야지. 전부가 잠기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럼 봐봐요. 일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할 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부가 잠겨요. 결번이 발생하죠. 그럼 그 안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일부 청량. 그러면 결번은 뭐라고 써놨어? 전부.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이 A 토지가 있는데 잘 보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니까 등기 촉탁사유는 발생하겠죠. 근데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신청기간이 90일. 딴 거보다 더 줬다라는 거야. 90일. 30일을 더 줬어요, 신청기간은. 근데 봐봐, 얘가 그래도 신청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신청을 안 했어. 자, 신청을 안 해서 지적서관청이 뭐 할 수 있다? 직권 정령. 직권으로 정리해야죠. 근데 와서 이제 직권으로 해서
자, 지적소환청이 얘한테 와서 수수료 달라고 그러네. 주고 안 주고? 죽죠. 왜? 지금 땅이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그러면 수수료가 뭐다? 면제. 수수료 면제라는 거 보이죠? 아,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등기촉탁사유가 하는 거 봐봐요. 그러면 분할, 등록전환, 등기촉탁사유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지목변경도 하고, 세면점 갈수도 하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촉탁은 뭐다? 신청기간, 통지시기는 며칠이야? 15일. 15일입니다. 신규 도는 등기촉탁사유가 발생해 안 해? 그러면 통지시기가? 그래요, 7일. 그러니까 요 통지시기하고 요 기간은, 신청기간은 헷갈리면 안 돼요. 원칙상 나머지는 다 며칠이야? 60일. 해면성 말서는 90일. 그래요, 90일. 그거는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관계가 지금. 요 관계. 그래야 요 관계를 잡아놔야 기본서도 읽어 나갈 수 있고, 요약집도 읽어 나갈 수 있고, 상호관계. 요거, 근데 왜 그러면 요 기간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시기는, 요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통지시기. 요거는 신청기간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요. 갑자기 뭐가 나오면 등록전환시 15일 나오면 사람들이 요 15일은 뭐냐? 이건 통지시기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전환시 60일 이러면 뭐다? 이거는 신청기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기간, 여기는 통지시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토지이동이란 다시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은 다음 주에 깔끔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기출문제를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쫙 확인해 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